여기 잡겠다고 억지 대책 냈다가 안 되니까 또 저기 잡겠다고 더 이상한 대책 내고 겨우겨우 집 한 채 장만하면 세금 폭탄 떨어지고 이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집값도 경제도. 하나부터 10까지 국민 모두에게 희망적인 주택정책 실행. 미래통합당이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구미도 왔습니다. 구미를 온 이유가, 구미를 또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제 옆에 계신 김영식 후보님 때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진정한 일꾼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재인지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참 저는 사실 그 이제 김천도 오고 뭐 칠곡도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하는데 아니 두 분만 하고 가기에는 또 김영식 후보님이 또 눈에 밟히더라고요. 왜냐면은 감사합니다. 참 이 교육자로서 엄청나게 또 많은 업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창업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제가 봤을 땐 지금 전국의 모든 후보분들 중에 우리 김영식 후보만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꼭 들렸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 먼저 일단 옳은소리 그리고 신의 한수 이 뉴스쇼 미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말 요 카메라입니다. 요걸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이제 지금부터 이제 후보님 자랑을 이제 좀 한참 할 건데요. 예. 예. 먼저 이제 일단 유학도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리고 공대 그 어려운 또 유학도 공대로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 정말 이 능력은 일단 뭐 제가 뭐 굳이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박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외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오신 그런 유능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젊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이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본인 자랑 시작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뭐 조금 전에 유학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86년도에 네. 미국에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대학에 기계공학과에 네. 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네. 88년도에 이제 펜실바니아 주립대 거기서 이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전공은 똑같이 이제 기계공학인데 네. 그때 제가 갈 때 물었습니다. 어떤 네. 전공이 좋을까 물었더니 그때는 이제 기계지만은 융합이라고 봅니다. 네. 기계지만은 전자와 기계를 같이 하는 분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게 뭔가 하면은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를 네. 하는 분야를 가고 싶었고 네. 그러면은 제어라는 것은 전자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접목하는 데는 이제 기계 쪽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계의 어떤 다양한 분야입니다만 그중에서 네. 진동이라든지 네. 뭐 위치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쭉 와가지고 이제 귀국하고 난 다음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로 설계에서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1년간 네. 원자로를 설계하는 그 분야에서 한 1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원자로 내부도 들어가 봤고 네. 원자로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붕대로 네. 일을 했었고요. 하면서 이제 교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네. 제가 뭐 원하는 꿈을 다 이루었어요. 사실 네.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게 꿈이었고. 네. 그럼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좀 허무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루고 다 이루고 나니. 그러네요. 그러고 나면 그럼 교수가 뭘 해야 되는가? 네. 그다음 뭘 해야 되지라는 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창업 보육센터에 센터장을 맡으면서 네. 이제 중국에 있는 창업보육협회에 네. 회장을 또 중국 국익에서 또 선거제도라 가지고 네. MB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될 때 그때 같은 시기에 네. 그때 같은 2번으로 아.
창업협회 회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2번인데 네. 공교롭게도 그때 2번과 지금 2번 같은 2번이라 아. 의미가 굉장히 나는 의미가 있고 또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이번에 뭐 사실 좀 설레발을 좀 한번 부리면 또 되시겠네요, 그럼. 뭐 된다기보다도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리더가 자신감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팔로우를 합니다만 네. 따라오신 분들이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동하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아, 그렇죠. 그와 같은 동기부여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많은 지지자들이 아마 저를 위해 한번 힘써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꼭 당선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있지만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더 저랑 다 약속했어요. 당선되시고 당선자 인터뷰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김영식 후보님도 그 약속 해주실 거고 그러겠습니다. 예, 꼭 그리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당연히 4월달에 저랑 이제 축하 파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창업이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원자력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근데 창업 그 학교에서 창업 보육센터장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또 전국도 창업 협회도 회장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창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헝거리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 네. 저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만 네. 잘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정신 비슷합니다만 네. 잘 살아보자는 어떤 슬로건 아래에서 네. 열정적으로 뭔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네. 그 동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네. 헝거리 정신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데인데 네.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왔습니다. 네. 발전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아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동기부여를 아직 우리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어떤 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이 어려움이 결국 또 우리 나름대로의 다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희망도 저는 가져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 쪽의 전문가입니다만은 창업보육협회 회장을 하면서 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있는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설립을 하고 네. 또 초대 2대 이사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창업진흥원이 있기까지 기틀을 저는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정만 후보라는 천하늘 후보분이 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 첨단 수사 기법을 10여 년 전에 도입을 주장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제 수사 기법을 쓰이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후보님이 없었으면 이 창업진흥원이 없죠. 그러니까요. 창업진흥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막 스타트업 기업이나 네, 뭐 맞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후보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도 막 서류 떼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통합지원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물론 좀 어려움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창업에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창업진흥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후보분들 인터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이런 분들이 왜 이제서야 나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금호공대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창업하는 것들도 컨설팅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혹시 기억나는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 제가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하면서 네. 센터장을 하면서 창업보육 건물을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지었고 네. 그 안에 이제 공장형 그 센터를 하나만 네. 두 개가 큰 공장 스타일로 해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 금호대 출신이면서도 네. 거기 이제 지금 원바이오젠이라고 있습니다. 네. 원바이오젠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사장이 젊었고 네. 굉장히 제가 창업진흥 이사장 할 때입니다. 네. 너무나게 밤에서 그 창업보육센터 안에서 잠을 자면서 그 모든 장치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창업에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는 그 창업자를 그 얼굴을 보면은 또는 열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됨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 진짜 너무 손수 밑부터 끝까지 자기가 혼자 이루어가면서 하는 걸 보고 지금 성공해가지고 바깥에서 지금 아마
기업에 등록하려고 그 상장하려고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상장 기업이면 성공. 상장, 예, 상장. 그러니까 지금 상장 전 단계에 주식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만 전 단계 지금 장외 주식으로. 장외 주식으로,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IPO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굉장히 성과인데요. 예, 바이오 쪽을 해가지고 그 의료 쪽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런 너무 기업들이 많습니다. 몰라본 게 많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본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 분이 국회로 가신다면 아무래도 아마 이 많은 저 청년 창업을 이제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저는 않을까. 이제 누구보다도 네.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네. 제 전공이 또 인공지능입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인공지능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 강의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누구보다도 미래를 예측을 하고 미래를 알아야 어떻게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사실 보면 저도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정치인들 중에 미래를 좀 예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미래를 알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계셨으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뭐 법사위원장을 하고 뭐 기자하면서 뭐 잘 모르는 양반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리더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리더가 알아야 리더를 그렇죠. 해야 돼요. 잘 알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네. 가는 건데. 아니 그 나폴레옹도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형국이잖아요. 지금은 이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모르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벌써 우리 경기 뒤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리더를 뽑을 때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 리더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영식 후보님이 가셔서 그 참 밉상 장관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창업적으로는 뭐 제가 뭐 전문가입니다. 많은 그러니까요. 창업 정책은 많이 개발됐었고. 그러니까요. 그냥 장관이 와서 오히려 후보님한테 저 이런 거 어떨까요? 저런 거 어떨까요? 허락 받고 정책을 또 펼쳐야 되겠네요. 뭐 그것보다도 네. 좀 근본을 알고 네. 정치 위반하면은 근데 네. 장관님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겠죠. 네. 저도 어떻게 정책이 위반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리더는 그 정책 옳고 그름을 보고 판단하고 네. 오케이를 하는 사인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리더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외교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안보가 무너지는 건데 사실 이제 구미도 사실은 과거의 영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저는 안타깝죠. 구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요. 구미 경제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참담하기 그지없죠.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 이제 떠나게 된 배경도 있고요. 네. 그럼 왜 대기업이 떠나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결국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뭐 이익이 산출이 된다면 떠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도주도 성장라는 네. 비명하에 52시간이라는 좋아요. 근로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로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가는 건 맞는데 네. 지금 급격하게 이런 일들이 단행이 됐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연착륙과 경착륙이 있어요. 네. 그럼 경착륙 하면은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바라는 미래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맞는데 네. 현실을 알고 이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가 이게 이런 문제를 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짧게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리더가 문제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탁상에 앉아가지고 네.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책 위반하다 보니 네. 실물을 모르고는 이거는 정책은 모든 것을 다 아주 좋은 정책 굉장히 많아요. 네. 늘리기 좋은 정책입니다만 네. 우리에 맞는 정책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좋은 정책도 우리에 맞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방향성이 있으신 김영식 후보님이 국회로 가셔야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보면 거는 저는 교통 정리하는 그런 거는 예. 뭐 다양한 경험을 통해가 그러니까요. 경제 이제 그 신호등 같은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그러니까요. 이 구미 경제 많이 안 좋아진 이 잘못된 경제 정책 어떻게 보면 창업과 연계돼서 지금 그런 창업을 알려면 경제를 알아야 창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님이 너무 믿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믿음직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창업에 대한 누구보다도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창업보육센터장을 맡은 게 2004년부터입니다. 아, 4년부터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학도 경영을 해봤고, 네, 뭐 또 총량협의 회장이나 또 아시아 창업협의회 아. 회장도 했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지 네, 저비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네. 그다음에 선진국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후보님께서 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방향을 또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해외는 이런 트렌드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더 이게 우수하니까 해외 진출도 해봐라. 이런 또 방향성을 제시할 해외 수 있잖아요. 진출하려면 또 네트워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각 국마다 네. 창업의 협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전체를 회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회장단들과 이게 서로 교류하는 네트워크도 프로그램들이 옛날에 창업 그때 협의 회장할 때 네. 마련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창업의 협회가 있습니다만 네. 협회끼리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갔었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네. 하게 그와 같은 도입 시스템을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금은 좀 더 네트워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뭐 제가 된다면 좀 더 부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지금 그럼 이 방송을 할 게 아니라 빨리 창업을 해서 해외 진출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식 후보님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해외 창업을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 보고 있는 젊은 분들은 이 김영식 후보님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시고 그리고 김영식 후보님께서 국회에 입성하시면 찾아뵙고 제가 이러이러한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해외 창업하고 돈 많이 벌고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효도도 좀 하고요. 예.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창업이라는 것은 국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글로벌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창업은 마케팅 시장입니다. 네네. 시장이 없으면 창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 마케팅 워낙 넓으니 네.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어떤 정보와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지금 창업진흥원에서도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창업진흥원에서도 긴장하겠네요. 이제 후보님께서 국회에 오셔서 창업진흥원이 일을 똑바로 못하면 원장 출신이시니까 낱낱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잘못 못했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보다도 예.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이 초창기 제가 다 뽑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본부장부터 다 네. 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 근데 그래도 긴장할 것 같아요. 괜히 아무래도 또 좀 일 신경 못하고 쓰이지 혼날 것 같으니까 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긴장을. 아 그러면 이제 후보님께서 국회로 가시면 이 창업은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옛날에 그 우리 안철수 씨 있죠? 네. 안철수 씨가 제가 그때 창업 대전을 합니다. 1년 네, 준비해가지고 창업 대전 할 때 그때 와가 특강 좀 해달라고 네. 그때 안철수 씨한테 부탁해가 저희 그 창업 대전 때 특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같은 동시대에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 참 이런 거 보면 창업의 1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창업에 대한 아주 잘 만들어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후보님께서 빨리 국회로 가셔서 우리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이 지역 경제도 또 활성화 시키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 지역 경제가 지금 내리막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리막을 멈추는 것이 네.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냥 내리막에다 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내려오면 멈추고 그 다음에 기반을 다져가지고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러나 그 방향성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경제의 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경제의 심리로서 제가 이 슬로건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요. 100만 그 구미를 100만 경제권 중심 도시라고 네.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군위와 의성급 사이에 네. 대구 경북 신공항이 네. 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구미 5공단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이 공단은 만들어져가 있으니 네. 그 신공항과 관련된 네. 그 배우 단지뿐만 아니라 네. 신기술 또 국제화 교류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 유치뿐만 아니라 연구소 그다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센터들을 만들어 가지고 네. 활성화하다 보면은 구미 경제가 심리적으로 네. 시민들이 네. 활성화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대구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교통망 확충도 좀 이제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하늘길, 네. 땅길, 그 다음에 우리 지하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하늘은 공항이 된 것이고 네. 땅은 고속도로 간이 땅이 네. 된 것이고 지하철은 대구에서 보면은 3호 지하철 3호선이 네,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공항까지 연결한다면은 네. 공항단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할까 하는 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세 가지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KTX역도 이제 김천구미역이 생기고 그거 이제 좀 증차도 좀 해주시면. 그래서 KT에서 이제 김천이 좀 멀리 있습니다만 네. 이제 공항하고 좀 떨어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이 구미 을지구가 오공단 중심으로 공항 중심으로 해서 아마 크게 발전하는 도시의 핵심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꿈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100만 네네. 100만 광역 중심의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보관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창업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 구미 5공단에 첨단 산업을 좀 유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근데 기업들이 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라고 한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기업들은 왔을 때 어떤 이익을 추구할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뭘 줄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 이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이제 공항이 있다면은 글로벌리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공단이라는 부지가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좋다면은 안 올 이유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금융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 인재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공급하고 네. 기업들이 잘 정착하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네. 뭐 제가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구미가 다시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네. 우리 구미공단이 제2 도학기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꿈을 이루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송원석 의원님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곳에 왔는데 송원석 의원님도 김천의 과거의 영광 어떻게 보면 그 경북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던 김천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얘기하셨는데 아유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송원석 의원님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원수 내가 말씀드린 송원도 잘 압니다. 잘 네. 같이 위원 활동했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그 우리 2020 경제대전의 위원회 같은 네. 위원도 활동했었어요. 네. 지금 민부를 같이 만들었기 예.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옛날에 그 기재부 사관할 때도 알았어요. 제가 네. 예산 좀 받아간 적도 있습니다. 네. 아는데. 뭐 김천의 영광 뭐 찾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요즘의 교통의 핵심은 공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항이 중심이 미래가 달려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분이서 열심히 일하시면 제가 또 공항이 날라다닐 때 만나겠어요. 왜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같은 당인데요. 뭐 다른 그래, 당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같은 당의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셔서 김천과 구미가 함께 발전. 그러면은 그럼요. 사실 대구 같은 또 대도시가 이곳에 하나 더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북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침체가 됐던 경북이 다시 살아 올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구미 시민이나 이 경북에 계신 네. 시민들한테 주고 싶은 건 희망입니다. 네, 희망이 없으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리더들은 항상 시민들한테 꿈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네. 비전을 제시해주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참 제가 어딜 가든 많은 후보분들 제가 참 정말 듣다 보면 이런 분들이 왜 지금 출마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분이 왜 그렇게 힘들게 선거운동을 하시는지를 다 알 것 같아요.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후보분들이 정말 아주 적임자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뭉쳐서 힘을 합쳐 나가면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한 이 경제가 이 폭망된 상황을 좀 다시 살릴 수 있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참 정말 좀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총장을 마치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네. 처음에 잘할 줄 알았습니다. 네. 이 보수가 무너진 게 사실은 뭐 부패로 무너진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그냥 양심을 있었습니다, 보수가. 그렇죠. 뭐 이런 상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어찌됐든 죄가 있으니까 네. 받아야 되고. 그는 문재인 정부는 워낙 깨끗하고 잘할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보니 겉과 속이 다한 이중적인 이중 부분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작년 초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주변에서도 많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국가를 지켜야지 하는 그런 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정치하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집에도 집사람도 정치를 좀 말을 했더니 끝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뭐 나오기 전까지도 반대를 하다가 네. 결국 뭐 이런 상황이 오니 이제 할 수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정치를 험난한 길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시대적 소명이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네. 저도 총장까지 하면서 어떤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네. 작년 초부터 이제 그런 꿈이라기보다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네. 미래 자유한국당이죠. 네. 2020 경제대전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이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제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신 것 같고 저는 이제 후보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못할 땐 또 못한다고 채찍도 그렇습니다. 들고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잘한다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이을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영식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일단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저에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또 간절히 희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믿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덧불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참 제가 아까 저랑 약속하신 거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선자 인터뷰 해주시고 축하 파티로 소주 한 잔 하시는 걸로.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유 대접이 아니라 이건 뭐 제가 모셔야죠. 대접하면 뭐 걸리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모셔야죠. 제가 모셔야죠. 아니면 뭐 이렇게 회비 걷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곡으로 갑니다. 7곡에 경북을 대표하는 젊은 또 대표 선수가 한 명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7곡으로 가는데요. 저는 김영식 후보님한테 큰 힘 그리고 좋은 기운 받아서 이제 7곡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 방송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희망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